예, 이번에는 법률행위 목적 중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103조를 보게 되면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명문의 강행법규는 위반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즉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이와 같은 법률 행위를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공정성을 모두 합해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따라서 법률행위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아무리 법률행위가 자유다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해요?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적 자치의 한계다. 달리 법률행위의 자유의 원칙의 한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법률행위가 사회적 타당성을 잃게 되면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103조는 법률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103조는 법률 행위, 즉 법률 행위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게 되면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와 같은 경우에는 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법률 행위에 관해서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 다만 조금 이제 법률 행위라고 하더라도 약자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구체적 타당성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10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행위 능력자를 위해서 103조 적용을 자제하는 판례 입장도 판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103조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다,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것이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 확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는 결국은 판례에 의해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대체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법률행위. 예를 들어 법률행위 내용이 범죄 행위가 돼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그런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그것을 약정을 하거나 또는 대가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교나 국적을 바꾸지 않기로 약정을 하거나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 또 증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돈을 준다고 약속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정의관념에 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거나 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또는 불법 행위를 유발하게 하거나 또는 그에 가담하는 법률 행위를 하거나 또는 범죄를 구성하는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은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는 모두 사회질서에 반하는, 즉 모두 사회질서적 법률 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판례 입장을 따르자면 상속세를 면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무효로 보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정의관념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령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뭐냐, 이중매매가 있습니다. 이중매매. 이중매매 자체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매수인이 그 제2 매매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때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중매매가는 자세히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이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따로 항목을 나누어서 별도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야기되는 것이 인륜에 반하는 법률행위. 인륜에 반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인륜에 반하는 법률행위다. 예를 들어 부부가 혼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부부가 동거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부부가 동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라든지, 또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든지, 또 첩계약을 체결한다라든지, 부부간의 인륜에 반하는 첩계약.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인륜에 반하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이 첩계약과 관련했고, 첩계약을 체결해서 첩생활을, 이중생활을 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지만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이런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첩계약을 맺는 것은 무효지만은 그 불륜관계, 이런 이중생활을 정리를 하면서 첩에 생활비를 준다라든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다든지 이런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대리모 계약이라든지 인신매매, 독신계약, 결혼에 혼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라든지 혼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유증 또는 징역,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인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또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명문 규정은 없지만은 무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체적, 정치적 자유를 극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매춘행위라든지, 또 그 매춘행위와 관련하고 그 매춘행위와 관련된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은 어떻게 해요? 역시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갖다 교부한다라든지,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거죠. 그 외에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예술활동의 자유라든지 이것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이걸 속박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과도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과도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예를 들자면은 뭡니까? 일정한 기간 내에는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든지, 또 여기 근처에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또 영업의 종류를 제한한다라든지, 이런 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즉 적당한 범위 내에서 기간, 영역, 영업의 종류를 제한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못한다 하는 것은 과도하게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는 돈 모두를 주겠다. 이거 같은 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먹고 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도 역시 무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도박 같은 겁니다. 도박. 그래서 도박 같은 행위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반대로 또 도박을 빌미로 해서 돈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가 된다.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복권, 주택복권과 같은 복권이라든지 로또라든지 또 복권이라든지 또 승마권, 승마 투표권이죠. 이와 같은 것은 소위 한국 마세법이라든지 복권 또는 복권 기금법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도박, 사람의 유행심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이런 사행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또 도박자금을 부담한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보험계약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또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이런 보험계약도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별도의 항목으로 따로 이중매매처럼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종류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분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판례에 의해서 확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판례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 즉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의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즉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또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조건이나 금전적인 대가, 사회 질서에 반한 조건이나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반사회 질서 위반의 모습이다. 그럼 이걸 달리 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법률행위 중심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중심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한다. 그래서 뭐 범죄 행위, 부정 행위, 또 매음 행위, 매춘 행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중심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이게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지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강제됨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금전적 이익과 관련됨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을 하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 또 증인 출석을 거절할 것을 약속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약정을 하는 경우. 또 종교를 개종을 하거나 또는 그대로 유지하면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운동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재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 4인 징역이야. 이같이 그 자체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금전적인 대가, 금전적인 지급과 결부됨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한다. 또 법률행위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151조 1항에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어떻게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률행위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도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즉 A, B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이런 계약도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동기의 불법입니다.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요. 그래서 살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매수하거나 또 마약이나 매춘업을 하기 위해서 가옥을 빌리거나 또 밀수나 도박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결국 그와 같은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뭐죠? 이유, 연유 또는 동기와 같은 것이 불법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따로 항목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다, 행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 즉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게 만드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게 만드는 사정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사회질서에 반하게 하는 사정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게 하는 사정에 대한 인식이다.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반해야 될 것이고 주관적으로는 그와 같은 사회질서에 반하게 만드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법률 행위를 할 때를 기준으로, 즉 법률 행위를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했을 때 이 무효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의미냐? 그래서 103조에서는 무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무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에 의해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 채무 불이행을 주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모두 허용되지 않아요. 왜? 행위가 무효니까. 확정적,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법률행위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가 무효인 경우, 즉 법률행위 일부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는 설사 일단 확정적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무효되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청구해도 이행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있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미 이행을 한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미 이행을 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746조에서 불법을 원인으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왜 나를 속였어?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이유로 해서 어떻게 해요? 반환 청구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이직매매는 별도로 항목을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이직매매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얘기죠. A가 B에게 X부동산을 팔겠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 다시 어떻게 아직 등기가 A에게 있으니까 그 X부동산을 다시 누구한테 C에게 또 파는 거예요. 매도하고 돈 다 받고 자금 다 받고 대금 다 받고 토익권 이전 등기를 기존해줘요. B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예외적으로 이 C가 제2 매매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는 소위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좀 반사회 질서적 법률에서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효라고 이 같은 C가 적극 가담해서 무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효인 경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B의 입장에서는 무효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B의 입장에서는 결국 자신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되는데 제2 매매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물론 B가 직접 C에게 어떻게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은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항목을 나눠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반사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모두 담을 수는 없고 개괄적으로만 살펴봤습니다. 좀 전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별도 항목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것만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그와 같은 거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법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